자, 오늘 만나볼 두 번째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학교 진로 선생님의 추천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요. 선생님들께 객관적인 학생부 평가를 받아보고 싶어서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먼저 장래희망입니다. 우리 친구는 중국 관련 계통 직업을 희망하는 인문계 고3 학생이고요. 내신 살펴보겠습니다. 내신 주요 교과 평균 3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죠. 2018년 3월 모의고사 국수탐 평균 2.3등급이고요. 자, 비교과 활동 살펴보죠. 자율활동으로 학급 부회장과 자율동아리 부장을 했고요. 봉사활동과 독서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봉사활동은 총 142시간, 독서는 총 62권 읽었네요. 동아리 활동 살펴보죠. 인문학 동아리와 독서 및 토론 자율동아리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경시대회 2회 등 9건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한국교원대학교 중국어 교육과입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중국 관련 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담 학생 두 분 다 중국에 관련된 꿈을 꾸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가 한국교원대 중국어 교육과 진학 희망하고 있는데 특별히 중국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 학교 중국어 선생님과 함께 교내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국과 중국어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중국 관련 학과에 진학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우리 친구 상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 교과 성적 살펴볼 텐데요. 내신 평균이 3등급대예요. 자, 박중서 선생님, 우리 학생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자세히 살펴주시죠. 네, 일단 내신 성적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 내신 성적을 보면 국어가 2.3등급, 그다음에 수학이 3.83등급, 영어가 3등급, 그리고 사회가 2.89등급으로 주요과 평균 3등급을 받았고요. 내신 추이는요, 국어가 2등급, 3등급, 2등급 이렇게 해서 지금 등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학은 3등급, 4등급, 5등급 계속 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3월달 모의고사 성적을 좀 살펴볼 텐데요. 국어는 2등급, 그 다음에 수학은 3등급, 그 다음에 영어 3등급, 한국사 4등급, 그리고 한국지리 2등급, 사회문화 2등급 이렇게 해서 국수탐 평균 2.3등급이고요. 지난 11월 달 모의고사랑 비교해 보면요. 국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영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지만 일단 내신보다는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입니다. 네,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먼저 교과 성적으로 본 희망대학 진학 가능성은 어떨까요, 선생님? 일단은 교원대 같은 경우에는요, 지원하시면 현재 정량적인 내신 점수로는 좀 다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95% 정도대 점수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험군에 속하는 것 같고요. 전년도의 경우에는 2.5등급대 학생들이 최종 등록으로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2명 충원해서 2등급대 후반대 친구들에서 3등급대 초반대까지도 합격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내신의 정량적인 값으로는 매우 좀 불안정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 3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좀 추가 향상되면 위험성이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도전은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합이 12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면접도 있는데 면접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되려 합격선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으니까 준비 한번 해보시고요. 3개년 동안의 합불 사례를 보면 최고 내신은 1.56, 그 다음에 1.83, 그 다음에 1.86 정도고요. 평균은 2.5, 2.61, 2.48 정도 됐고요. 저희가 보유한 합불 사례 중에서는 의미 있는 최저 등급으로는 최저는 한 3.3 정도까지는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내신 분석과 전략까지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전교과가 2.88, 2.96, 그 다음에 3.25, 3.52로 하락하는 추세인데요. 이건 전교과고 주요 교과를 보시면요. 2.76, 2.76, 3.25, 3.1로
다시 소폭 하락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좀 대대적인 폭락이 좀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반전이 있다면 이건 정말 굉장한 정말 스펙타클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폭이라도 상승되면 정량적으로나 정성적인 평가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어는 좀 유지하시고 수학 4등급 정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영어도 소폭 상승하셔서 한 2.5등급대, 그리고 사회도 2등급을 좀 유지하시면 남은 내신에 좀 전력할 수 있도록 이걸 목표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정시 진학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모의고사 성적으로 본 정시 경쟁력은 어떨까요? 일단은 교원대 중고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가 274점 정도거든요. 3월달 기준으로. 근데 학생이랑 하면 한 10점 정도? 그러면 이 정도면 한 4-5문제? 그 정도만 맞추시면 충분히 그 정시로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정시 성적이 나쁘지 않으니까 저는 정시까지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가 좀 높은 거를 좀 골라보셔서 하시면 아마 합격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모의고사 전략도 알려주세요. 일단은 국어는 역시 문법에 대한 암기가 부족하신 것 같고요. 독서에서 비문학 지문에 대한 배경 지식도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빈출 작품들 정리도 부족하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만 좀 보강하시면 조금 더 괜찮은 점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을 좀 활용하셔서 기본적인 암기사항, 그다음에 배경 지식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비문학의 어려운 지문을 조금 더 준비하시면 제가 보기엔 1등급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 좀 고난도 문항을 연습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3-4점짜리들 모아놓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사고력 확장 연습도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 추가적인 성적 향상이 또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영어 같은 경우도 국어와 마찬가지로 좀 기출에 대한 훈련을 하시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좀 움직여 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영어 70분, 국어 80분이니까 시간 정해놓고 전체적으로 좀 문제를 통으로 다 푸는 연습을 좀 하시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좀 정리되신 것 같아요. 쉬운 걸 안 틀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출 좀 풀어보시면서 혹시 모르는 개념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좀 정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보시고요. 제2외국어도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래서 한번 중국어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기적의 솔루션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해결할 기적의 솔루션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을 위한 궁금증인데요. 독서 기록은 1년에 몇 권 정도 읽는 게 좋을까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윤상현 선생이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예, 자세하게 좀 답변을 드릴 텐데, 네.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적인 기록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좀 의미를 찾는 그런 전형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모든 정성적인 부분 그 기록에 좀 신경을 쓰게 되는데, 재작년까지죠. 재작년까지도 이제 독서 기록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성적인 그런 기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썼었고요. 또 대학에서도 거기서 의미를 좀 발견하기 시작했었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그 정성적인 부분은 이제 배제하고 단순하게 그 제목하고 저자만 들어가는 정량적인 이런 부분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 정성적인 부분이 기록할 수 없으니까 조금은 덜 신경을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정성적인 부분이 기록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몇 권을 채워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정량적인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좀 갖게 됐는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독서 기록에 있어서 대학마다 1년에 몇 권 정도는 읽어야 돼, 반드시 읽어야 돼,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은 없습니다. 따라서 1년에 몇 권 읽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좀 신경을 좀 안 썼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말을 해도 이제 학생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보면 1년에 보통 이제 10권에서 15권 정도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도 내가 다른 학생과 비교해서 좀 부족하지 않으려면 그 정도만 이제 좀 채우면 양적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중요한 게 이제 그 단순하게 10권, 15권을 채웠다 이런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독서 기록에서 이제 보는 부분은 정성적인 기록은 안 되지만 이후에 어떤 그 면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확인 절차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책을 읽었을 때 내가 이 책을 왜 읽으려고 했는지, 또 어떻게 책을 읽었는지, 그다음에 책의 수준은 어떠한지, 본인의 관심이라든가 희망, 또 나중에 진로와의 관련성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제 살펴서 독서를 해야 되거든요. 기록에 남길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이 뭐 자소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과 연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체계적이고 좀 유기적인 이런 독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면서 독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몇 권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량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는 친구들은
지나치게 많은 독서량을 합니다. 뭐 1년에 한 30권씩 하기도 하고요. 어느 특정 학기에 막 또 특정 영역에 있어서 막 20권씩 들어가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그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대학에서도 약간 의심을 할 수 있죠. 이 학생의 그 독서 기록은 조금 진정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불필요한 오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나친 그 독서량은 사실은 조금 더 손해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학업과 병행하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제 결론을 좀 지으면 독서 기록은 한 10권에서 15권 정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양에서 출발하고요.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의 책들을 자신의 진로와 연결시키면서 좀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해나간다면 큰 무리 없이 학종을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세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학생부 강점 대 약점 함께 보시죠. 먼저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강점은요. 중국 관련 활동, 봉사 활동,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활동이고요. 선생님께서는요. 전공 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진로 활동, 다독 및 토론 활동, 리더로서의 역량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약점은요. 부족한 수상 경력 및 임원 경력, 하락세를 보인 교과 성적, 일본어 교과 선택을 꼽았고요. 선생님께서는요. 중국어 교과 관련 학업 역량 부족, 개인적인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은 평이한 수준의 자율활동, 그리고 주요 교과 성적의 추이입니다. 자, 김형준 선생님, 우리 학생 학생부의 강점 구체적으로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우리 학생도 이제 학생부 강점으로 중국 관련 활동을 꼽았는데, 예, 저도 그쪽을 좀 꼽아봤습니다. 특히 이제 2학년 때 진로 활동 영역에 보면은 동북아 평화 교류단 활동, 중국어 방과후 학교 수강, 또 중국 관련 자율 동아리 창설, 또 중국 관련 독서 경험 등이 전공 역량을 강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활동을 많이 했다고 무작정 좋은 게 아니라 이 활동 안에서 학생의 개인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그런 부분, 사례를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독서 활동에 대한 부분을 좀 강점으로 꼽고 싶은데, 앞서 이제 윤상현 선생님께서 10권에서 15권 정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학생 2년간 책을 읽은 게 60권이 넘습니다. 아마 학교 프로그램도 독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뭔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학생이 뭐 의도적으로 뭐 많이 읽었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독서가 생활화된 정도로 굉장히 책을 좋아할 것 같은데, 여기에 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토론 활동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한 그런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중국어 교사를 꿈꾸고 있다라는 부분도 상담소에 언급을 했는데,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으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양한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가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독서에 대한 강점이 있다고 한다면, 훗날 나중에 그 선생님이 됐을 때 독서를 통해서 학생들의 꿈이라든가 재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교사라는 어떤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자소서를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학생이 약점으로 이제 임원 경력이 부족하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좀 강점으로 봤습니다. 보통 이제 리더 그러면은 학급 회장이나 부회장만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 활동을 하다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학급 회장 이제 이런 경험은 한 번밖에 없지만, 그 자율 동아리를 창설하면서 거기서도 리더로 활동을 했고, 또 학교에서 학급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도 지도력을 발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력이라고 하는 게 이끌어 나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실성도 물론 겸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한테는 굉장한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계속해서 선생님 학생부 약점과 보완책까지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학생부 약점으로는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꼽은 게 중국 관련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학생이 또 제2외국어를 일본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가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궁금했거든요. 근데 중국 관련 학과를 지원할 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인접 과목,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중국어 회화라는 그런 과목이 있고 또 한문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쪽 부분에 대한 그 경쟁력이 또 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몇 등급을 받았느냐가 종합 전형에서 큰 의미는 없겠지만, 우리 학생이 만약에 이런 정량적인 수치로 보여줄 수 없는 어떤 강점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자기소개서의 소재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자율활동을 보니까 1, 2학년 때 모두 거의 학교 공통교육활동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학생부만 가지고는 우리 학생이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우리 학생 스스로가 아마 알 겁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 활동을 보면서 거기서 자신만의 역량이 발휘됐던 사례를 찾을 수 있으면은 이 부분 역시 자소서 기술을 할 때 소재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또 가장 중요한 성적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성적이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성적의 추이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년이 올라오면서 성적이 상승해야만 그게 좀 유리한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2학년에 올라오면서 성적이 좀 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이제 한 학기 남았지만 이 한 학기에 성적 향상을 이루어서 좋은 그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계속해서 우리 네. 학생의 학생부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 학생부 중에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2학년 진로 활동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선택 과목으로 중국어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협력 교육과정 중국어회를 수강하여 기초적인 중국어 회화를 익히고 중국 문화를 접하면서 중국어 교사가 되기 위한 소양을 갖추기에 스스로 많은 노력을 수행함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1번의 소재도 좋겠고 또 2번의 소재도 물론 좋습니다.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성적이 안 좋을 경우에는 1번의 학업 역량을 무조건 성적 갖고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 전공이 중국어니까 이런 관련 교과에 어떤 학문적인 호기심이 있었다면은 이런 걸 발굴해서 사례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학생부 기록 자체가 이제 활동 사실에 이제 어떠한 활동을 했다 이런 정도의 이제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기재가 되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중국어를 접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그래서 그런 극복을 통해서 학업 역량이라든가 전공 역량을 개발시켜 왔다면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작성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자소서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이 만약에 중국어 교사를 희망한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조금 잘 보여주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 입시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을 위한 대입 진학 로드맵 공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대입 진학 로드맵 1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2순위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3순위 정시 전형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쟁력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요. 윤상영 선생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일단은 그 학생부 위주의 전형을 제가 이제 우선순위에 좀 놓았는데 사실 좀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수시와 정시 경쟁력이 어떤 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도 경쟁력이 있고요. 또 정시도 이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후 이제 우리 학생의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충분히 그 우선순위는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요. 이후에 이제 뭐 교과 성적이라든가 모의고사라든가 또는 비교과 준비도 이런 부분에 좀 변화가 있으면 그때마다 이제 좀 탄력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일단은 수시를 조금 더 정시보다 우위에 놓은 이유는 뭐냐면 현재 우리 학생의 영어 등급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점수는 이후에 이제 뭐 6월이라든가 9월 졸업생들과 같이 경쟁을 했을 때는 조금 더 하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시에 조금 더 집중하라는 뜻으로 이제 우선순위를 그 학생부 위주의 전형으로 좀 놨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로 하시고요. 일단은 이제 1순위 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중국 관련 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앞서도 두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교과 성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학년 때 반드시 좀 반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희망하는 진로가 지금 중국어 교사와 또 중국 관련 직업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이제 더 분명한 진로인지에 대한 명확한 준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교사와 중국 관련 직업은 좀 차이가 큽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관련 무역을 한다 그래도 교사와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부분, 갖춰야 될 역량이 다르다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그 비교과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그 진로 목표가 좀 설정이 돼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그 교과 성적은 교과 성적의 하락 이런 부분은 교과 전형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충분히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과 성적인데 다만 역시 우리 학생도 아주 넉넉한 그런 교과 성적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학생이 강점이 있는 모의고사 성적을 활용해서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그런 어떤 교과 전형이 좀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지방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뭐 부산대라든가 이런 대학들을 생각한다면 교과 전형도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이제 수시 정시 경쟁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3월 모의고사 100분 이합이 263입니다. 그 일지망으로 희망했던 한국교원대도 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도전해 볼 수 있는데 영어가 좀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가 지금 3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좀 성적 향상을 높이고 그다음에 수시의 어떤 그 교과 전형의 최저 기준 충족을 위해서라도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윤상영 선생님은 부산대 중어중문학과 학생부 종합 1전형, 김형준 선생님, 건국대 중어중문학과 KU 자기추천 전형 박중서 선생님, 이화여대 중어중문학과 미래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윤상영 선생님께서 부산대 중어중문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1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추천 이유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전년도 그 부산대 합격 자들의 평균 등급이 보면 2.72 등급입니다. 현재 우리 학생의 성적으로는 약간 부족한데 3학년 1학기 성적만 좀 올릴 수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대학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 수능 최저 기준이 세계 영역 등급 합이 7입니다.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제 최저 기준의 그 달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그 합격의 열쇠가 될 텐데 우리 학생이 일단은 수능에 강점이 있다라는 부분, 3월 모의고사에서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이후 만약에 모의고사 성적이 더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사실은 지원을 조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만 현재에서는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부산대의 경우에는 종합전형도 최저 기준이 있지만 교과전형도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는 오히려 교과전형이 그 합격자들의 성적이 조금 더 낮았거든요. 모집 인원도 조금 많았고 그래서 부산대를 만약에 희망하고 있다면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최저 기준이 있는 이 두 전형 모두를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추천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김형준 선생님께서는 건국대 중어중문학과 KU 자기추천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1단계 서류 100으로 3배수를 선발하는데 2단계에서 면접이 60%로 상당히 높습니다. 예, 이제 면접 준비가 또 필수일 것 같은데요. 일단 추천하는 이유는 우리 학생의 합격선이 그 건국대에서 2018학년도 합격생들의 그 통계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이 합격 권한에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은 정시로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수준에서 학교를 찾아보다 보니까 건국대를 추천하게 되는데 그 건국대학교 통계 자료에 역시 보니까 영어 합격한 학생들의 영어 평균이 1.6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2등급 정도를 받았다가 또 영어를 3등급을 받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게 필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래희망이 중국어 교사인지 중국 관련 학과인지 이런 부분이 좀 모호한 면이 있는데 우리 학생이 만약에 중국어 교사에 대한 꿈을 꾸고 있다면 실제로 중국어 교육과가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어중문과에 진학을 해서 교직과정을 이수하든가 교육대학원 진학하는 것도 고려를 좀 해보고 또 비교과와 성적에 대한 향상이 이루어지면은 자기 추천 전형 말고 학교 추천 전형도 같이 병행해서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중서 선생님께서는 이화여대 중어중문학과 미래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전형 방법은 서류 100인데요. 최저가 아주 엄청납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나영, 영어, 사탐, 가탐 두 과목 평균으로 해서요. 세 개 영역에 대해서 등급합 5입니다. 근데 지금 학생이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능 최저가 좀 높지만 서류만 제출하고 면접이 없으니까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전형인 것 같고요. 현재 학생에서 3월 달에는 3개 합 7이긴 한데요. 11월 달에는 3개 합 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충분히 엿보이고요. 수능 성적이 우수하니까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신에 대한 서류나 내신에 대한 내용도 좀 무마될 것 같고 최저 확보율이 9%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고 본인이 노력한 점을 좀 강하게 어필하시면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최고 1.2등급, 평균 2.5등급, 최저는 3.66등급까지도 있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고 교직 이수도 여기 개설되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어요. 오늘 어땠어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자,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